낯선 용어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낯설긴 한데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우리랑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마음을 열고 그러고 이제 다가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안 넘어가죠? 그래? 그 똑같은 거 하네요. 그럼 제가 그걸 열게요. 저장해.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에서 17년차 똑같이 양성교육을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문제집도 집필하고 에세이도 집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2월에 한 번 디멘시아에서는 1차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2분기 강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이제 휴머니튜드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창시자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이게 어감이 잘 안 붙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이었으면 많이 불러서 용어가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수입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머니튜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법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일단은 도서관 중에서는 여기 디멘시아가 가장 빨리 이걸 이제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열심히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위에까지 다 이 휴머니티드 강의를 불러주면 장소가 어딘지 가리지 않고 일단 막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현장에 계시는 주방보센터 어르신들 등급받은 어르신 계시는 그곳에서 이제 종사자 대상으로 또 휴머니티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선구자 역할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나 들어봤는데 나 그 용어 뭔지 아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전파의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인간을 영어로 human 이렇게 부르죠. human 또 human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태도를 영어로 attitude 이렇게 부르거든요. attitude. 그럼 걔네를 합치면 humanitu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태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줄이면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휴머니튜드 이렇게. 자, 휴머니튜드가 뭐라고요? 그렇죠.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럼 인간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와 인간다움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인간은 맞죠?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그 단어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인간다움까지 얹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은 사람이라는 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인간다움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정말 인간입니다. 뭐 이런 존중의 의미들을 막 이렇게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그때 인간다움이 만들어지는데, 자, 혹시 여기 오실 때, 오늘 오실 때요,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혹시라도 어디가, 왜, 언제 와, 왜, 빨리 와, 왜, 보고 싶어, 이런 얘기 듣고 오신 분 없어요? 아니면 알았어, 잘 갔다 와, 안 와도 돼, 아무 데나 오고 싶으면 와,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을까요? 야,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왜 빨리 와, 보고 싶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인간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사는데 외롭다고. 같이 사는데 왜 외롭죠?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 어느 정도쯤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집안에서 누군가랑 같이 사는데 자꾸 외롭대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내 가까이에 있으면
네, 외로움을 좀 덜 느끼는데 인간다움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 관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럿이 어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혼자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다움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해결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해결해가는 방법. 그런데 저 말고 가장 먼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뭐 많지요. 아주 많아요.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보 지네스트다라고 하는 저분 남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제 마레스코티라고 하는 분이 저 여자분이거든요. 두 분은 부부. 네, 그러면 저분들은 의사인가요? 의료인인가요? 아니요. 저는 간호사 출신인데 간호사로서 저분들을 보면 조금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의료인이 우리도 못하는 걸 체육교사가 하셨으니까. 저분들은 체육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사로 프랑스에서 계실 때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층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하고 그분들과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이런 의문이 저분 사이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잘 대하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법을 연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치매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든 실전의 케어 기법이 휴머니튜드다라고 해서 저분들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자, 저 두 분의 창시자가 만든 의도를 얼마나 이제 제가 잘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의 파악한 기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 때 어떤 기법으로 다가가야 될지 이 기법을 이제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4시간을 2시간, 2시간 해서 원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거를 잘 익혀두시면 이제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서 전문적인 케어 기법은 목요일날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휴머니튜드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두 가지 4시간 휴머니튜드를 제가 기법을 이따 설명하겠지만 4단계 기법을 하는데 하다 보면 두 번째 말하기 기법이 사실 한국 사람한테 좀 많이 어려워요. 네, 우리가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실 예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말을 하려면 어떤 것들의 기법을 조금 더 내가 장착하고 있으면 예쁜 말이 탁 눌렀을 때 튀어나올까요? 이러한 방법을 다음 주차에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시간 원투로 8시간 정도를 좀 잘 들어두시면 사실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휴머니튜드로 8시간 커리큘럼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 2시간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4번 동안 뭘 하려고 하지? 라고 그 계획을 먼저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 8시간으로 저분들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며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한번 딱 보시고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부터 적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넌센스 퀴즈 아시죠?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막 오반대로 가는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딱 느껴지는 공통점 뭘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답, 사람. 자,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점은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뭐 이렇게 쉽게 오셔야 돼, 또. 어렵게 보면 안 되니까 차이점. 네,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숫자예요. 연령? 네, 어떤 거요? 연령? 연령? 예, 연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원, 네 맞아요 선생님 정원. 선생님도 정원 맞췄으니까 하나 둘 정원. 정원이 뭘까요? 정원. 어려운 말로 하면 정원이고 쉬운 말로 하면 숫자도 숫자. 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하나고 그렇죠? 네. 여기는 2개가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뭐냐면 한 명과 여러 명이라는 걸 의도합니다. 한 명과 여러 명. 분명히 저분들은 사람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웃고 있어요. 이분 엄마여서 머리만 보여서 그렇지 얼굴을 보이면 알을 보면서 인상을 쓰는 엄마들은 많지 않거든요. 이 장면은 이뻐라 하는 장면이죠. 혼내키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고 웃고 있는 공통점인데
예, 여기의 차이점은 혼자 웃는 분과 같이 웃고 있는 분. 예, 웃음의 크기라든지 웃음의 이 가치라든지 어떤 게 훨씬 클까요? 혼자 웃고 있을 때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함께 같이 있을 때? 그래요, 맞아요. 네, 함께 있을 때 아마도 이 집이 제일 웃음치가 클 거예요. 강아지까지 합쳐서 5시간. 그쵸?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만들어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내가 내 자신한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대단해. 세상에서 너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혼자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조금, 그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예. 근데 필요하기는 해요. 자기 위안, 셀프 위안, 셀프 칭찬이라고 해서 요즘은 내 스스로도 토닥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일정의 그 용량까지만 좀 채워줘야 되고 나머지는 내 주변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불어서 함께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다움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분이 아시는 사이죠? 예, 커피를 보는 순간 아시는 사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두 분은 서로 낯선 분이죠? 네, 그래서 의자 사이를 떠서 앉았고 두 분이 아마 같이 오지 않으셔서 이렇게 건너서 앉았을 거예요, 사실. 예. 관계는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얼핏 봐도 아, 저분들이 조금 아는 사이다 아니면 처음 만났다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거리 속에서, 표정 속에서, 뭐 이런 행동 속에서 다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가 없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그럼요.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예, 한국에서,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한국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면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면 돼요. 예, 근데 한국의 이 삶 속에서 지옥을 살고 싶다면 관계가 지옥 같으면 돼요. 예, 어디 가든지 사람이 없이는 함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예, 그런데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혼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가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곳에 그 기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사람 앞에 동물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동물 안에서도 동물이니까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 다음을 찾아주는 관계의 실천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개나 고양이가 태어나는 장면은 거의 못 볼 거예요. 왜냐면 동물들은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 누군가가 사람이 쳐다보면 새끼를 죽여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위협할까봐. 예, 그래서 새끼 낳을 때는 절대 옆으로 이렇게 피해주고 쳐다보지 않고 일부러. 저는 개나 고양이 낳는 그 장면하고 다르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소를 봤어요. 소. 근데 소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저희 할머니도 항상 얘기합니다. 저쪽 가 있어요. 멀리 가 있어요. 큰일 난다고. 네. 근데 제가 그 새끼를 낳고 나서 다음 장면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개든 고양이든 소든 간에 반드시 얘네들이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핥아줘요. 네, 핥아줘요. 우리가 사람도, 저는 간호사 출신인데 제가 있던 그 병원의 그 공간이 어디냐면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실에서 저 임상병동을 쌌거든요. 예, 근데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진짜 고양이나 개처럼 흠뻑 젖어 있어요. 양수에. 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도 머리카락이 양수 때문에 이렇게 쭉 젖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물을 발라놓은 것만 애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막 닦아주죠. 수건이나 꺼지나 많은 걸로 이렇게 막 비벼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막 말라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어미들이 먼저 핥아주고 닦아주고 애정을 섞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1차 다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차 다운. 네. 그러면 어미로부터의 탄생은 제1의 탄생, 그 다음에 그 다음의 행위로부터 이어지는 2의 탄생. 동물도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죠.
네, 처음에는 어미로부터 태어나서 1차 탄생, 그 다음에 2차에 또 모든 병원이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닦아주고 해주가는 2차 탄생. 근데 인간은 여기서 안 끝나요. 사회적 탄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가 더 나갑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는 어미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이제 뭐 줘 봐? 누가 와요?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이모도 오고 삼촌도 오고 이 아이를 기다렸던 주변에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관계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의 인원수를 세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세지 마세요. 네, 왜 세지 말라고 하냐면 어차피 만나면 헤어져요. 네, 헤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죠. 네, 그 과정을 네, 우리가 수도 없이 겪고 가는데 불현듯 나를 스쳐가고 나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본 적이 있어요. 조용 씨도 마찬가지나. 그런데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끝까지 가는 인연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이에 충분한 사랑을 전해주면 그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남과 헤어지면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고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은 동물보다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탄생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꾸 변화가 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이렇게 생긴 애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떠세요? 딱 보는 순간 벌써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죠? 네, 귀여워요. 그렇죠. 네. 자, 요런 아기가 길에 딱 서 있으면 일단은 눈이 먼저 인도합니다. 딱 이렇게. 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귀여웠으니까 선글라스를 저렇게 머리 두 번까지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눈이 가는 사람에서 끝나는 분이 있고 한 번 더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 아까 선생님 하신 거. 어우 귀여워. 어우 예쁘다. 이렇게 눈이 가서 바라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더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렇죠. 가서 말하면서 이렇게 토닥이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지금 했던 저의 행동이 제가 바라봐야지, 말을 해야지, 만져봐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의식 자동적으로 싹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은 인간다움을 날 좀 제발 인간다움으로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자동 무의식적으로 딱 세 가지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예, 반대로 여러분이 막 길을 가는데 예,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질 어르신이, 머리가 크게 백발의 어르신이, 지푸라기 백발의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네 하고 가버려요. 예, 그러면 아까 아이와 노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행동하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냐, 세 가지가 자동으로 가냐 아니면 내가 의식해야지만 가냐, 이 차이점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우리가 아마도 외로운 이유가 이런 걸 거예요. 네, 내가 노인이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나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그래서 또 나에게 스킨십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역시나 지금 내가 노인이 아니어도 아주 많이 좀 외롭고, 그렇죠? 아주 많이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네, 자, 그 관계에 변화가 오는 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이 단계를 계속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주도적인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 저한테 예쁘다고 좀 해줘보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하고 악수 좀 하세요. 저 한 번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어떤 자발성 있게 나이가 들어서 간다면 괜찮아요.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가 치매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마 치매에 관해서 그래도 기본 내용들은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멘시아 도서관에서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 치매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좌를 열고 있거든요. 그걸 많이 들어두시면 진짜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치매라는 병이 초기, 중기, 말기를 거쳐가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이일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첫 번째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바라봐주고 누가 나한테 말을 해주고 누가 나를 스킨십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기 때는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예뻐서 무의식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자발성이 있게 안 해주면 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러면서 잘 살단 말이에요. 근데 치매라는 병이 오고 나니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침대에 저렇게 누워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변으로부터 눈길을 봤을 수도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접촉하는 것도 희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배우시는 이 휴머니튜드는 걸어 다니시는 거 이렇게 자발성이 있는 분들은 사실 딱 3, 4번이면 되거든요. 3번만 이 기법을 쓰시면 완전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워 계시는 분은요 3, 4번으로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치매 돌봄을 갈 때 조금 더 전문가 기법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의 변화가 오면 딱 치고 들어오는 감정은 이겁니다. 소외감이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같이 사는데 왜 외롭지? 같이 사는데 왜 이 소외감이 들지? 왜 내 주변에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럼 뭐가 자꾸 빠졌다는 겁니까? 인간다움이 상실했던 느낌.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 기법을 쓰는 건데, 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창에다가 휴머니튜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 있냐면 인천에서 이제 시립병원에 아까 그 이자분 S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휴머니튜드를 66일을 직접 치료하시는데 적용을 했던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강의가 그 영상하고 도서하고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상만 보면 감동은 있어요. 감동. 와, 진짜 저런 거야? 이런 감동이 막 쏟아지는데 영상 속에서는 이렇게 기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책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강의 끝날 때쯤에 영상 보는 법이랑 책 찾아가는 방법도 다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디멘시아 도서관에 그 휴머니티드 책이 있어요. 대여해서 빌려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제 강의 없이 책만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통해서 온 감동과 책에서 전문적인 기법을 전했을 때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조금 쉽게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기법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강의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 강의 다 듣고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감동은 플러스가 되고 기법은 내게 딱 장착이 되니까 강의 다 끝나시고 나시면 영상 보는 법 알려드릴 테니 영상도 좀 50분짜리 2개 영상이거든요. 1부, 2부. 그 1부, 2부가 휴머니튜드 적응하기 전에 치매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걸 낱낱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모자이크를 저렇게 처리했지만 사실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동의를 다 얻어서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 실제 얼굴이 다 나와요. 네, 이름도 다 나와요. 실명 공개가. 인천 시립병원에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휴머니튜드 기법을 적용했는데 66일을 했단 말이에요. 66일이면 2달 정도 되죠? 근데 저렇게 때리고 욕하고 공격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온순하게 바뀌어요. 누워있던 분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분은 이제 욕쟁이에요. 이 병동에 욕을 진짜 잘하시는 할아버지로 등극을 하신 상태인 거고, 욕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것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가지고 지금 막아는 장면인데 결국 한 대 맞습니다. 기질이 가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르신 했는데 갑자기 뺨을 한 대 딱 때려요. 결국 두 분은 다 맞았어요. 이분한테. 그 다음에 이분하고 이분이 같은 분인데 이분이 손에 초코파이를 들고 계세요.
예, 목욕하러 가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목욕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나 씻기라고 해 이러면서 뭐 화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목욕탕을 가셨어요. 저는 저분 볼 때마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시나요? 저 어르신의 눈썹이 갈매기이신 거? 네. 저분은 눈썹이 항상 이래요. 일부러 저렇게 그리신 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나서 그래요. 항상 화가 나서 계시니까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저분은 일부 영상을 계속 보시면 나중에 저분은 눈썹이 항상 갈매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화나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욕을 하는 당시에 성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 이 간호사 안경을 잡아가지고 바닥에 내팽개 던지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전문 용어로 석양 증후군이라고 해요. 해질녘만 되면 뭘 자꾸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래서 해질녘이 딱 되면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집에 갈 거냐, 집에 간다. 어디가 대문이야, 일로 나가면 돼? 막 이렇게. 그런데 못 가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묶어놨어요, 어르신을. 일어나면 낙상되신다고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풀어줘봐, 집에 가게. 여기가 대문이야? 어디로 가면 집이야? 이렇게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들한테 막 욕을 해요. 한번 붙어 막 이래요. 니들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나 원래 이런 거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성질을 내시거든요. 자, 이게 휴머니티드 적용하기 전에 진짜 치매의 어르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병원은 어디냐면요, 인천 시립병원이에요. 치매를 가장 잘 전문적으로 돌본다고 하는 시립병원의 모습조차도 현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휴머니티드 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네 분이 다 바뀌어요. 예, 가장 변화가 빠른 분 이분이셨어요. 이분은 2부에 보면 나와 이렇게 걸어 다녀요. 네, 저 누워서 밥 드시고 누워서 용병 보시는 분인데 걸어 다니면서 네, 막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니시고, 이분이 가장 늦게 바뀌셨긴 한데 이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저분은 이제 집에 가면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간호사랑 잘 얘기하셔서 알았어 밥 먹고 갈게 이렇게 해서 바뀌시는 거고, 나중에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그 간호사 목에다 이렇게 탁 걸어줘요. 어떻게 66일 만에.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휴머니티드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적이 아니라 노력과 애씀과 사랑입니다. 그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저분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분이 굉장히 공격성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공격성.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 가보시면 우리 너네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이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투적으로 방어하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기 싫어서 방어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부술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때릴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좁혀 가고자 하는 거예요. 돌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치매 가족이 되셔서 치매의 부모님을 또는 내 배우자를 안 돌볼 수는 없어요. 이건 숙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내가 요양원에 보내시던 요양원 선생님을 오시게 하더라도 100%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가족이 나도 일정의 어느 정도의 돌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돌봄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의료자이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이분들 안에 들어오는 건 가장 큰 건 딱 뭐냐면 의무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성실히 직무를 다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핑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해본 입장의 의료인의 저로서는 핑계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식사를 안 하신다고 때를 부리는데 안 먹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목욕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내비두면 벌써 몸 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청결이 불량해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럼에도 저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그렇게 하면 공격받았어. 그렇게 하면 싫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줄여갈 수는 없냐, 이거를 고민한 게 휴머니티드 기법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데 기분 좋게 할 수는 없나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분 좋게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만족스러운 시간을 찾아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법을 들어가기 전에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이론을 할 거예요. 이론 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실기가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루해도 조금만 참아서 이론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모든 교육에는 이론과 실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론은 어떤 거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옳고 그름의 원칙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목적과 배경과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기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기법. 근데 제가 17년을 양성하는 교육 안에 있지만 비율을 좀 맞춰본다면 그래도 적어도 50대 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론 없이 기술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으나 이 기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얄팍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기술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때는 무한대로 열려있는 거잖아요. 저는 연애를 할 줄 몰라서 20살에 한 명 만나가지고 7년 연애하다가 그냥 그분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르신 세대에 그런 말 했어요. 많이 연애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을 많이 사귀어보면 훨씬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못해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많이 연애하시고 나를 만나 산 게 아니고 그분이나 나나 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찐 개찐 이 상태니까 네, 서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참고는 사는데 이 기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적용할 수 없으니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어르신들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휴머니티드 기법을 저조차 내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의예요, 예의. 아까 우리가 친절함을 전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술이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의. 제가 좋아하는 김창원 교수님이 김창원 교수님은 대한민국 전국 만인이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 강의를 가끔 듣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가족 사이에서 필요한 건 아마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사랑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뭘까요? 예의, 예의. 이렇게 얘기해요. 예의. 예,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잘 안 지키잖아요. 누구한테 예의를 지킵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 그렇죠? 처음 만나는 사람.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냥 그분을 봤을 때는 예의도 굉장히 바르시고 되게 성실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세요. 그분. 그럼 우리는 그 남자분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오, 멋있는 사람, 괜찮은 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생각을 잠깐 끄집어서 물음표를 찍는 일이 생겼어요. 그분의 아내가 오셨어요. 네, 그분의 아내가 뭐를 서류를 띄러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아내가 예전 저희 제자더라고요. 10년 전 제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한테 교육을 배우고 10년에 남편을 보내신 거죠. 연구소 잘지는 딸하고. 근데 이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가 몇십 년을 살면 말이 통한다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고개가 이렇게 돼요. 네? 내가 아는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내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아, 네.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아는 수는 없다. 맞죠?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저희 남편도 그 얘기 하거든요. 어우, 저 남편은 참 좋겠다. 왜? 저 아내랑 같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아내랑 사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살아봤냐? 네가 살아봤냐고. 살아봤어?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사는 거는 다른 거잖아.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우자 같이 계시면 그냥 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약간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일수록 예의를 갖춰준다면 조금 거리를 가지고 지켜준다면 이게 여기서와 밖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잠깐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라는 것을 지켜줬을 때 이게 진짜 온전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 다음에 말을 하시고 말을 하신 다음에 스킨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애 잘하는 사람 첫 번째 뭐를 잘한다고요? 그래요. 바라보기를 잘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라봐주면 따뜻해요. 오, 시선이 그리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이 바라봐주면 에이 그냥 기분 좀 이럴 때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보기를 잘하면 연애의 첫 번째를 잘하는 거고, 바라보는 눈빛만 맞았는데 일단 기분이 좋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말을 하니까 더 좋아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 있죠.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말을 하니까 세상 홀딱해 이런 거 있잖아. 이래서 말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예쁜 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스킨십. 바라보고 말하기도 좋았는데 그분이 어깨 한번 토닥여주거나 손 한번 잡아줬는데 또는 조금 관계가 돼서 이렇게 포옹 한번 해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러면 진짜 사랑의 완성이 된 거고요. 바라보고 말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스킨십을 할 때 왜 잡아가 손목을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일단 여기도 또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순서 단계를 각각 잘 거쳐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바라보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분은 이제 치매여서 와상인 상태일 때 바라보기를 거리를 갖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얼만큼 들어가야 이분이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겁니까? 바라본다는 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저분 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면요, 이게 바라보기가 아니잖아요. 왜? 나는 쳐다보지만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인식 못해요. 그러면 바라본다는 것은 나와 너가 서로 너구나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기억 속에 내 얼굴이 몽땅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가 재봤더니 이게 일본의 간호사예요. 저분이 허리에다가 저렇게 장비를 차고 가봤더니 어르신하고 30cm 가까이 가야, 이 정도에서 쳐다보셔야 이분이 내가 보인대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거리가 30cm 정도 가까이 가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그리고 30cm면 얼만큼이냐면 요거 딱 사이예요. 요거 사이. 자, 그러면 두 분이 한번 해봅시다. 해도 괜찮은 사이실까요? 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자, 눈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와줘보세요. 선생님도 와보세요. 자, 한 템포만 와주세요. 자, 눈 감으셨어요? 자, 제가 눈 뜨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하나, 둘, 셋. 이거 피하잖아요. 자꾸 피하죠? 네, 요런 거리. 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네, 자, 하나, 둘, 셋, 뜨세요. 네. 보이네. 잘 보이죠, 선생님? 네. 이렇게만 네, 두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세요. 보여요. 네, 웃음이 나죠, 선생님? 네, 여기 두 분 더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이 오니 유난히 부끄러워하시는, 네.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리가 30cm가 이게 진짜 사실은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30cm가 멀어지면요, 딴짓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30cm 안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온전히 거기만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당신 눈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리가 딱 30cm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이죠.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기본 수평이 다 되셨어. 똑같은 의자 높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실기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수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수평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어르신이 앉아 계실 때 다 가려고는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분이 나를 쳐다볼 때 편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거 봐요. 눈동자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 눈동자가 위로 올리는 순간 뭐냐면 내가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보는 게 나아요. 상대방이 나를 내려보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올려서 보지 않게 하려면 그분과 수평의 거리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서서 말하면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무의식적으로 가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앉아 계시네? 그래, 앉아야지. 이게 가셔야 돼, 이렇게. 여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말하기 촉촉하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없냐면 존중하지 않는데 이 마음이 들어차면 그 다음 거를 열고 가까이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집에 가시면 집에 있는 사람이 서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식구가 소파에 앉아있다든지, 그쵸? 의자에 앉아있다든지, 또는 뭐냐면 누워있는 분도 있어요. 뭐 어때요? 내 식구인데 옆에 가서 누우세요 이렇게 하지. 이거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주면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아, 존중한다, 나를 대화의 상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가 바라보기 첫 번째입니다. 어렵지 않죠? 얼마큼 들어간다고요? 30cm. 왜요? 너희의 눈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 각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평으로.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바라보기 위해서 지켜주시면 가장 잘 맞아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거동이 이렇게 잘 되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불편함이. 그런데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인데, 치명하신데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벽이고 이렇게 벽을 보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눈을 맞추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 해보셔야 되죠. 벽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분하고 그럼 어디다가 눈을 마주치고 가지? 내 앞에 보이는 거 엉덩이밖에 없는데? 그럼 엉덩이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엉덩이 인사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는 엉덩이 인사 받은 적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저희 집에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네, 엄마 애들 데리고 와도 돼? 이래서 그래서 엄마 청소기 끝나려면 10분 정도 걸릴걸? 그러니까 알아서 맞춰서 올게?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청소기 막 돌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저희 집은 현관이고, 현관문에서 바로 딸 방이거든요. 청소기를 막 돌리다가 이제 딸 방으로 딱 왔는데, 아니 현관에 신발이 몇 컬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왔지? 분명히 저는 신호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왔지? 그래서 똑똑똑 하니까 벌써 방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저희 딸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렇게. 야,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언제 들어온 거야? 이랬더니 저희 딸이 그래요. 인사했는데? 이렇게. 어디다가? 엉덩이에다 대고? 진짜 엉덩이에다 대고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돌리잖아요? 문 딱 열고, 안녕하세요. 지방 저렇게 치게. 걔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예, 그런데 그냥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있을 때 혼내키면 안 되니까 다 보내고 잠깐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왜? 그러니까 야, 엉덩이에 눈이 없어.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왜 엉덩이에다 해? 그리고 너가 들어왔을 때 내 어깨만 살짝 두드렸다면 이 엄마가 왜 안 찾아왔겠니? 그런데 너는 인사했다고 했지만 엉덩이가 인사를 들었고 청소기 소리 때문에 듣지를 못한 거야. 나는 너한테 존중받았던 느낌이 전혀 없는데, 너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너도 남의 집에 가서 엄마 엉덩이에다 인사 안 해.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으로 존중의 첫 번째는 눈이야. 바라보고 인사를 해야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르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침대에 와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동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도요, 어르신들 그런 생각합니다. 뭔 거예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벽에다 하는 거야?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인사하는 방법은 이 간호사처럼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처럼 벽 대고 있으면 그냥 침대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여기서 얼굴 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밖에 없어. 또 하나가 뭐냐면 시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끌고 싶을 때 보통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많이 하는데, 네, 관심 끌고 싶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관심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기다 핀 꽂는 거. 네, 그 다음 이거 안 해보셨어요? 빨간 립스틱? 안 해보셨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하면 할 거예요. 빨간 립스틱. 자, 이렇게 조금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옷도 어느 날은 갑자기 좀 화려한 걸 좀 입고 싶어지고, 선생님 눈에 확 띄어요. 모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절로 가요. 이런 장치를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 하면 더 빨리 와요. 선생님 머리띠 한번 하고 가시면 깜짝 놀라요. 다 선생님만 쳐다봐. 아, 얘 진짜 그렇거든요. 리본 하나 달고 가면요, 그 눈이 다 그분한테 가요. 남자분한테. 원래 남자분은 이런 리본 안 달거든요. 자, 남자분 머리띠 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치매신들한테 좀 필요해요. 눈이 흐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됐을 때 눈에 확 뜰 수 있게 뭔가의 장치를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요양원에 제 제자 선생님 중에서는 항상 요양원 출근할 때만 합니다. 빨간 립스틱.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것만 보인대요. 빨간 립스틱. 네,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면 이제 모든 눈이 다 긁어가는 거예요. 빨간 립스틱. 이런 게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필요해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바라보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얼마를 하면 이게 바라보기 효과가 있습니까? 0.5초.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2초 안에는 말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 말은 안 하고 째려봅니까? 무섭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기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0.5초 안에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눈 맞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 우리는 사랑의 기법에 애정을 쌓는 거냐라고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생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옥시토신? 이 호르몬의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호르몬. 이거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고요? 부부관계 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넘버 짱이에요. 탑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있는 가족의 부부가 가장 관계의 애정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 스킨십에 신체 접촉할 때가 애정도 빵. 네, 다 하잖아요. 바라보죠, 말하죠, 스킨십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래서 가장 1등. 그러면 두 번째가 언제냐면요, 아이 낳았을 때. 아이 낳았을 때 왜 옥시토신의 사랑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되냐면, 그거 안 나오면 못 키워요. 혹시 다 낳으셨죠? 아니, 낳으셨죠? 아내분 낳는 거 아직 아니야. 제가 안 계셔. 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세 분들 차후에 경험하시고 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를 딱 낳고 나면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보통 10kg 정도 늘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어요. 12kg, 13kg 막. 예, 그런데 예를 들어 12kg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탱하려면 여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옆구리, 엉덩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12kg가 찔 때까지는 초산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낳고 빼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도 저도 초산부 때 그랬어요. 낳고 빼지 뭐.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애를 낳더니 3kg만 빠져요. 딱 애기 몸무게밖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면 자궁이, 선생님들 평상시 자궁이 요만하거든요. 주먹만 해요. 만삭이 되면 이게 몇 배가 커지냐면요, 500배가 커져요. 500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만삭 임산부가 제일 못하는 게 발톱을 못 깎아. 구부러져야 이걸 깎죠. 근데 만삭 임산부가 비슷하신 분 있어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남자분들 계시거든요. 복부비만이신 분들. 그분들 발톱 못 깎아요. 꺾여져야 깎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몸무게를 하면서도 참아내는 건 뭐냐면, 낳고 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자궁은 들어가는데 자궁을 받치고 있던 옆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이래서 아이를 낳고 뺄 수 있어라고 하지만 3kg에는 안 빠집니다. 저희 여동생이 아기를 낳고요, 조카를 낳고요. 예, 얘가 이제 배는 들어갔잖아요. 다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홀렁홀렁한 게 있으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조카가 태어나니까 딱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모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모, 하나 더 있어, 뱃속에? 하나 더 있어. 하나가 낳고도 썩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낳는데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왜 안 빠지냐는 거예요, 이변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몸을 사랑하면서 감싸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 그러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옆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을 바라볼 때는 그냥 사랑의 그거가 잔뜩 아이로 가니까 그 행복감 때문에 옆구리 좀 튀어나오는 건 참아요. 애기 낳고 모유수유 하게 되면 매운 거 이런 거 전혀 못 먹거든요. 그걸 다 참아내주고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요, 옥시토신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호르몬.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나온대잖아요. 어떻게만 하면요, 0.5초만 30cm 앞에서 수평으로 바라봐 주기만 해도 얘가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애 낳고 이게 안 되면서 이쪽으로 갈 수 없다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내 안에 충분히 분출이 됩니다. 또 하나의 호르몬이 뭐냐면
페닐에틸아민이다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자, 이거는 실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자분과 남자분을, 그러니까 소개팅이라고 하는 거죠. 미팅처럼.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있는데, 이 한 집단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여자분, 남자분과 대화하세요. 제가 한 30분 정도 일 테니까 대화하시고 나중에 소감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평상시 소개팅 하듯이 그렇게 했고, 이 집단에다가는 여자분한테 미션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거기 나오시는 남자분 얼굴에 점이 있어요. 점.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셔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과제를 주고 30분 미팅을 시킨 거예요. 자, 어느 집단에서 성공률이 높았냐는 거죠. 이게 미팅이니까 만나니까 뭐가 좀 이렇게 썸을 타듯이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어느 집단에서 됐을까요? 점 찾으라는 집단에서 이 매칭의 확률이 높았어요. 이유는 하나. 점을 찾으려고 애들 얼굴 쳐다본 거지, 이렇게. 선생님 여기 점 계세요. 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훅 볼 때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점을 찾으려고 제가 막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막 이렇게 찾듯이 이 여자분들이 남자의 얼굴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과 남자분의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 그거는 결국 뭐냐면 바라보기만 잘 되어도 사랑의 불씨의 씨앗은 거기서부터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사람한테는 이렇게 생체학적으로 옥시토신과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와서요 막 난리를 쳐요. 너 왜 그러니? 이러면 오빠랑 눈 맞았어 이러거든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뭐 나를 한번 쳐다봐줬대. 야 쳐다본 걸로 엄마 원래 잘 안 쳐다보는데 오늘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눈이 한번 맞췄어. 근데 이게 고 이망저런 게 아니에요. 저희 애기가 8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세종에 되게 유명한 애기 가수 하나 있거든요. 찬월이라고 아세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찬월이라고 되게 유명한 애 하나 있어요. 유튜버로 유명한 애, 랩 부르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그 아가 저희가 사는 여기 저희 단지 아파트에 그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요. 애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이에요. 초등생에서는 아이돌. 근데 얘 찬월이라는 애가 학교를 저희 딸이 들어갔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초등학교를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애가 그 막둥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 오늘 나 찬월 오빠를 봤거든. 어디서 도서관에서. 그래? 근데 오빠가 나를 봐줬어. 그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8살. 네, 그러니까 나이와 불문하고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네, 어르신 누군가 돌봄의 관계에서 잘 조화롭게 가고 싶다면 그거 한 번만 눈을 좀 바라봐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로 갑니다. 그러면 2초 안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잘 안 된다고. 칭찬 잘하세요? 잘 해주시는 분은 괜찮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 조금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거 하고 걔를 조금 더 잘 칭찬하는 용어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칭찬 기법, 말하기 기법에서 기술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언어적과 비언어적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요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인간이 남아있는 감각은 그렇죠. 선생님이 두드리시잖아. 청각입니다. 듣기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못 듣는 게 아니니까 못 듣는 분들한테 왜 치매 말기여도 듣기가 가능하셔서 그분들에게 돌봄까지 간다면 이 기법은 여전히 유념하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자, 이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 말하기를 잘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 자, 그러면 상냥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온화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상냥이 뭘까요? 온화는 뭘까요? 그러면 부드러운 거. 그럼 친절은 뭘까요? 정감 있게. 와, 선생님 멋지시다. 어떻게 저 표현을 딱딱 얘기하시지? 쉬운 게 아닌데. 네.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상냥이 뭐고 온화가 뭐고 친절이 뭡니까? 이제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른데 두 분은 아실 거예요. T냐 F냐 들어보셨죠? 네, T냐 F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풀면 직관형입니까? 공감형입니까? 이렇게. 그죠? 분석하는 사람입니까? 공감 못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T예요. 극T예요. 저는 진짜. 그 극T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빵을 샀어요. 빵집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빵집 가서 빵을 10만원치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같은 T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빵 샀냐? 이렇게. 야, 무슨 빵을 10만원치 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공감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나 얘가. 너 왜 안 하던 짓 해? 너 무슨 일 있지? 빨리 말해 너. 네가 평상시에 빵을 10만원 사는 사람이냐? 웬일이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분명히. 뭐야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공감형.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뭔 빵 샀니? 그러면 T야. 선생님도? F. 선생님은 F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도 T예요? 공감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공감이죠? 선생님 F. 선생님은? 저도 F. F. 선생님도 F죠? 네. 선생님은? 그래요? 여기는요? T에 그거예요? 선생님. 너도 먹방 샀냐? 쌤 이렇게. 네, 먹방 이렇게 많이 샀냐? 그렇죠.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런데 의사소통 안에서는요. 사실 T도 필요하긴 한데요. F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뭔가 상황을 분석해서 따져달라고 너한테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 나 오늘 10만치 샀다. 야 나도 알아. 내가 오늘 단팥빵 10개 산 거.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한테 알아달라고 퀴즈처럼 맞춰봐라. 이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단팥빵을 사는 사건이 있었고 기분이 있었고 이거를 여기다 알아달라고 하는 거라서 저같이 약간 T이신 성향을 가진 분들은 누가 소통을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분석은 일단 내려놓고 마음이 뭐였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노력을 좀 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첫째 줄은요. F이신 분은요. 그래 상냥이지 뭐 친절이지 뭐 온화이지 이렇게 하고 들어요. 그런데 T이신 분은 저처럼 합니다. 상냥이 뭐야? 온화는 도대체 뭐고? 친절은 뭐야? 아마 이래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걸 분석하는 기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노래에. 노래. 자, 여러분한테 제가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드리면 이 목소리로 노래하진 않습니다. 네, 그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를 딱 잡으면 목소리가 좀 바뀌시죠? 어떻게 바뀌나요? 자, 여자 선생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은 잘 안 바꿔요. 이때나 저때나 목소리가 똑같은데 여자분들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집에서 뭔가 이렇게 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띠리리리리 전화가 옵니다. 자, 전화 받으세요. 선생님도 전화 받아보세요. 네, 말을 하세요. 전화 받고 하지 않잖아. 선생님? 네. 해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여보세요. 네. 선생님은요? 여보세요. 그렇죠. 선생님은요?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은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선생님 받으세요. 띠리리리. 여보세요. 네. 자, 남자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자, 전화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은요? 띠리리리. 말씀하세요. 예, 조금 그래도 올라가긴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가장 이쁘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띠리리리. 여보세요. 예. 자, 그럼 평상시의 목소리와 전화 받는 목소리의 차이가 뭐냐면 옥타브예요. 그죠? 이상하게 왜 나는 전화를 받으면 평상시에 일로 와봐, 야! 이렇게 하다가 여보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요 목소리 톤이 결과적으로 노래 톤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보통은요 평상시 목소리보다 한 톤이 살짝 올라가요. 그 톤으로 업을 시켜주시면 상냥, 온화, 친절 다 톤이에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의식해야 된다고요. 전화를 하듯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전화를 하듯이 만났을 때 쌤 안녕하세요 요렇게 한 톤을 올리시는 거.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한다? 전화한다. 요런 생각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자연스럽게 이게 잘 흘러갑니다. 그게 노래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소리에 노래톤만 제가 알려드리고 가면 이 톤으로 모든 삶을 살면 되는 줄 아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 톤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김주아 아나운서예요. 김주아 아나운서 목소리가 여보세요 이런 목소리 톤인가요? 그럼 어떠세요? 좀 걸쭉. 그쵸. 이전에 좀 걸쭉하고 좀 묵직하고 네, 조금 약간 남성 톤이거든요. 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김주아 아나운서 목소리가 별로 인기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분의 목소리가 인기였지.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 어렸을 때 장래희망에 현모양처 쓰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 없으세요? 거의 다 우리 때는 있었죠? 네. 자, 그때 현모양처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 직업이 현모양처, 직업이 현모양처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 될까요? 제가 지금 좀 약간 목이 그래서 네, 이런 목소리입니다. 여보 많이 피곤하시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여기 식탁에 맛있게 밥 차려드렸으니까 그거 잘 드시고 먹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치우는 건 부엌대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얼른. 요런 아내분 목소리. 그러면 엄마는요? 아유 우리 아들 공부하냐고 했었다. 엄마가 맛있게 간식 차렸으니까 그거 잘 먹고 그냥 거기다 둬. 그건 엄마 부엌대기 가서 치울게. 들어가.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시면 되잖아. 네, 사회활동 필요가 없었던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옥구슬걸라하던 목소리 가지고 예전에 뭐 오키야 막 이런 목소리 나왔잖아요. 그런 목소리 여자분이 진짜 이게 탑이었어요. 짱이었다. 그런데 현대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만 잘하는데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와야 좋은 거잖아요. 돈을 벌어와야. 네. 애를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살림을 하고 아무리 남편을 내조해도 뭐예요? 우리 신랑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돈 벌어와야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로 사회생활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제 보세요. 김주아 아나운서 목소리가 어떤 거냐면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고. 중저음의 목소리가 사람을 행동하게 하거든요. 일어나서 저기를 좀 이동해 주시지요. 이런 목소리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셔서요. 한 발, 두 발, 세 발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얼마 전에 동화책을 읽다가 저희 애기가, 딸이 막둥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단어가 뭐야? 단어가? 네, 그 문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 단어가 뭐야?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책 그만 읽자. 자. 빨리 자. 그만 자야지.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서워. 무서워. 왜 그래?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게 단어야. 단어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무서워야 돼. 그래서 무서움 때문에라도 말을 딱 듣고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그게 단어지? 그럼 이제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단어가 뭔지. 네, 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고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휴머니튜드를 만났을 때 단호하게 인사하시면 난리 나겠죠. 네, 그래서 얘는 휴머니튜드는 사실 만남과 헤어질 때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한 톤 올려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면 헤어질 때도 그 목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만남과 헤어지는 사이 행동하잖아요. 어르신이 식사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이때는 저 목소리로 하시면 큰일 나. 처음부터 끝까지 저 목소리 하실까봐 시작과 끝 중간은 지금 말씀드렸던 김주아 아나운서처럼 약간 단호함을 갖고 목소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사하시지요 라는 목소리를 그렇죠? 네, 옆에 짝꿍한테 단호함을 실어서 한 번만 해줘보세요. 식사하시지요. 선생님 해보세요. 식사하시죠. 네, 밥 먹고 싶어요? 너무 화낼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시죠. 이거 왜 하잖아. 너무 화낼 거죠? 네, 우리 남자 선생님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 선생님. 식사하시죠. 네. 예, 여기도 먹겠대요. 우리 선생님 한번 해줘보세요. 식사하시죠. 고마워요. 아유, 고맙대요. 선생님 이제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 식사하시죠. 뭘 거예요? 네. 네, 먹는데요. 네. 이렇게 행동하는 목소리와 휴머니티 목소리는 일단 좀 개차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목소리 갖고 싶다고. 그럼요, 누구나가 좋은 목소리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 톤을 만드는 건 세 가지예요. 호흡, 발성, 발음 이렇게 하는데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입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강사니까 말 많이 하면 네, 혀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이 몸이라는
악기 속에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좋게 만들 때 턱, 혀, 입술 이런 근육들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시는 건데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이 중에서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똑딱똑딱. 네, 똑딱, 똑딱. 이거 똑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 천천히 끊어서 자 가볼까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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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앞사람 하는 거 쳐다보세요. 입술에 맞나? 자, 서로 마주보면서 하세요. 시작. 마주보면서 시작.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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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좋습니다. 이렇게 예, 발음에 띠띠, 뚜뚜, 빵빵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쌍비읍, 쌍디귿 이런 식으로 쌍시오, 쌍쌍쌍쌍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발음들이 사실 빨리 하면 전혀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딱딱 끊어서 천천히 연습을 하면 발음이 확실해져요. 목소리가 좋다는 게 톤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발음이거든요. 발음. 네, 그래서 딕션 좋다. 딕션이 발음이잖아요. 누군가랑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나 말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잘하는 것은 발음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전달 속에서 목소리 톤을 또 높일 때가 끝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그래서 뭐라고요? 안 들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끝의 소리에 우리가 다 요 끝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전달력을 딱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라고 하면 타고나야죠. 사실은 타고나야지. 좋은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타고난 목소리가 아닐 때 이 목소리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바꾸려면 그렇다면 발음을 정확하게 끝에 나오는 글자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해주셔도요. 발음 굉장히 좋아지고 목소리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든 만났을 때든 그런 연습을 한 번씩 하시고 자 이제 톤을 바꾸셨다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말을 그럼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걸로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긍정이 뭘까요? 긍정. 긍정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하면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희망 이런 거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의 진짜 어원은 뜻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걸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긍정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긍정학원. 자, 긍정학원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매일 외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외쳐요. 좋습니다. 네. 또는 이런 걸 합니다.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학원에 실제적으로 긍정의 그 느낌을 살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 책이 많으니까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학원을 하셨어. 그럼 작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작가가 될 수 있어! 라고 매일 외치는 작가가 될까요? 그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작가가 될까요? 국문연생이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하셔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외치는 건 하는데 매일 글을 쓰지 않습니다. 네, 매일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긍정학원은 망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은 이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근데 망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이 꿈만 꾸는 허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 학원 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어떤 학원 하셨어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신대요. 그럼 뭐 하셨어요? 오늘 혹시 걷기 하셨을까요? 오늘 혹시 과일 챙겨 드셨을까요? 안 했대요. 그럼 안 건강해지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냐면 그런 걸 외치는 걸 긍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유대인 학살 사건 아시죠? 굉장히 많잖아요. 책에 나오는 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면 유리라도 깨서 그거라도도 시험을 깎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을까가 사실 그렇게 빨리 와닿지가 않았었대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수용소에는 줄을 선대요. 매일매일 줄을 선대요.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소에 오신 그분들이 줄을 나래비로 쓰면 네, 딱 이분은 그거만 한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딱 왔을 때 당신은 오른쪽 가세요. 당신은 왼쪽 가세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이 어딘지 이분들 모르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딱 보내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저쪽 북쪽에서 연기가 나는데요. 네, 뭘까요? 그냥 산채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 학살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 그런데 그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때 수용소 안에서 노역을 시키거든요. 네, 노역.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역정 살려보내는 거고 아파 보이고 생기 없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인상 쓰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생매장 시키는 것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면도를 하고 자, 이 유대인 학살에 뭐 아우슈비츠, 폴비어 감옥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이런 사람 다 죽었대요.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었냐? 매일매일 면도했던 사람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하루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긍정인간이에요. 긍정인간. 네,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이곳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칭찬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현재의 모습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 그러니까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좋아집니다. 아, 지금 치매 말기예요. 그런 칭찬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망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젊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안 된다니까요. 예. 그거가 아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메모지가 선생님 혹시 펜하고 메모지 없는 분? 한 분, 두 분만 주세요. 네, 나머지는 계시네. 그냥 아무 종이나 괜찮습니다. 아무 종이나. 네. 자,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연필 한 장이랑 메모지 하나 주실 건데, 네. 두 분이 모르는 사이시죠? 네. 두 분도 모르는 사이시고요. 두 분도 모르세요? 두 분은 아시죠? 네, 그래요. 두 분은 할게요. 네네네네네. 자, 저희가 제가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바라보기는 아까 딱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30cm 딱 뜨면서 눈 쳐다보는 거. 근데 바라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렵거든요. 네,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연습을 안 하고 하면 이런 칭찬을 해요. 아우 예쁘세요. 하지 마세요. 안 예쁘고. 그럼 또 이래요. 귀여우세요. 아 예쁘다고 말 못해서 귀엽다고 해주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 남자분이 계시니까 잘생겼어요.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멋있어요. 아니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흔한 칭찬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칭찬은 크게 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칭찬 해줘야 되냐? 물림이 있는 칭찬 해줘야 돼요. 물림 칭찬. 근데 물림 칭찬은 적극적으로 안 돼요. 아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늘 그런 칭찬 해주셨던 사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 이제 저도 이런 강의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르신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어르신께 만나시잖아요. 그럼 어르신한테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물림 칭찬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오면 졸려? 어떡해요? 어머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연주 선생님? 네. 아우 연주님 이렇게 하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다음에 울림 칭찬 이렇게 하는 거. 연주님 제가 오늘 오다가요 집 앞에서 꽃 한 소리를 보았거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나팔꽃. 그럼 너 어떡하죠? 그 꽃보다 더 예쁜 꽃이 여기 피고 있어요. 너무 오글거리 선생님 오글거리죠. 네, 요런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즉흥적으로 나오려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쓰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얘를 갖다가 계속 쳐다보면서 문장을 떠올려면 생각이 안 나고요. 마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어떻게 드리냐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눈 감으시고, 선생님 눈 감으시고, 선생님 감으시고, 선생님 감으세요.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제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눈 뜨면 너무 창피해지니까.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몸만 살짝 돌려서 짝꿍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눈 뜨시고 계신 분이, 눈 뜨고 계신 분이, 눈 감으시는 분은 절대 안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으신 분을 쳐다보시면서 어떤 칭찬을 해줘야 이분이 아까처럼 어우 닭살 돋아 이런 느낌이 날지 그분의 칭찬의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길게 쓰면 못 외워서 종이 쳐다보다가 감이 뚝 떨어져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집 앞에 여기다 꽃 한 송이를 봤는데 나팔꽃 어떡하죠? 그 꽃보다 더 예쁜 꽃이 여기 피어있네요. 이렇게 칭찬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한 문장 쓰시면 돼요. 쓰시고 다 쓰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문장 수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눈 감고 계셔요, 계속. 네, 또 찾아서 쓰시는 분은 네, 칭찬을 써주시고. 네. 조금 비유법을 많이 쓰셔야 오글거립니다. 근데 이 오글거림의 소름이 어떤 건지도 나중에 이제 이거 실기 다 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쓰고 계시는 거야? 못 쓰고 같아요. 내용이 쌓여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쓰세요. 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 네. 자, 다 쓰시고 저를 부르시면 돼요. 이거를 선생님 좋아요. 여기까지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정체가 있을까요? 정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오, 그러면 네. 어머. 그러네.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르르 같은 포함의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쓰셨어? 선생님 그냥 쓰세요. 너무 좋아. 괜찮아요? 네, 너무 잘 쓰셨어. 아유, 선생님 잘 쓰시네. 뭘 또 부러워하시더니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쓴 건 가리고. 자,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자, 눈 뜨신 분이 눈을 감으시고, 네, 쓴 거는 짝꿍님한테 들키면 안 돼요. 잘 고이 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눈 감으시고 짝꿍을 바라봐 주시면, 네, 눈을 뜨신 분이 네, 나의 또 칭찬의 문장을 잘 찾습니다. 네, 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아닌데 이거 좀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딱 단수만 이 단어도 주셔서 썼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쓰세요. 이렇게 뭔가 보이는 그런 매력 같은 게 선생님. 됐을까요? 네, 문장 제가 고쳐드렸는데, 그쵸? 네, 문장. 자, 원래 나머지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네, 복습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기고 요 언어 전달하는 방법을 네, 조금 하고 나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다음번에 목요일날 못 오시는 분? 네, 여기 계시잖아. 여기는 네, 두 분은 못 오고 오늘 요거 하고 가야 돼요. 네, 다음 분은 네, 다음 분들은 목요일날 오셔서 저못 와요. 네, 목요일날 못 오신대요. 네, 요번 주에 요거 이어서 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자, 썼으니까 한번 네, 해주시는데 오늘은 바라보기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스킨십 빼고. 네, 스킨십 빼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같이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하셔야 돼요. 한 분씩. 선생님 먼저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첫 번째 바라보기가 어떻게 됐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라보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 봐요. 벌써 하잖아. 저기부터 해야 되겠다. 잘못하시니까. 그 두 분이 먼저 하셔도 괜찮죠? 그렇죠? 네. 언니들이 하는 거 먼저 보고 하면. 딱 바라보기 30cm 앞에 가시면서 선생님부터 자, 여기 다른 분들도 들리게. 그러나 저분이 제일 잘 들리게. 자, 멘트 한번 주십시오. 시작. 제가 떠오르는 태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입고 오시는 노란색이 떠오르는 태양 같아서 얼굴과 너무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네, 박수. 네, 그 선생님은 오늘 태양이죠, 태양. 떠오르는 태양님 같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태양이 이제 또 어느 분한테 갈까요? 네. 같이 짝꿍이 되어서 반가워요. 같은 색톤으로 옷을 입어서 자연스럽고 좀 세련되게 보인 모습이 제 모습하고도 비슷하여 이심저지만 상황을 느끼게 됐어요. 네. 참 멋지십니다. 네, 네, 박수. 네, 네, 이심점심 같은 톤을 입고 왔어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선생님? 눈은 바라보면서 30cm 안으로 다가가서 째려보지 마시고. 자,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아. 준비, 시작. 선생님 화장품 광고 모델처럼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네. 좋아. 네. 자, 좋으시네요. 앞에 아까 쓰신 거 읽어줘야지. 피부가 배옥 같은. 네, 진짜. 네, 최고의 칭찬이야. 네,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여기다 해주세요. 네. 항상 무쇠처럼 단단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진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단단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해주세요. 단아한 모습이 목련꽃처럼 예뻐요. 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네, 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촉촉한 눈눈은 나오보다 더 영환이 변차는 나오보다 오늘 더 멋져 보이세요. 그래요. 네, 네, 네. 자, 우리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선생님을 뵈니 우리들의 어머니의 편안함이 보입니다. 네, 온화한 인상에 그게 오셨나봐. 네, 선생님. 참 좋은 인연을 만난 듯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저기 끝날 때까지 두 분이 계속 앉아 계세요. 그 인연이 어떤 건지는 확인하고 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짝꿍으로 앉는 게 그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짝꿍이 되시는 분명히 뭔가에 그 편안함의 느낌에 또 인연이야 느낌이 아마 여기 안에 오실 거예요. 자, 요렇게 칭찬에 시쿵시쿵하게 이제 마음이 조금 나는 선생님 몇 년 사셨습니까? 죄송해요. 앞자리만 해주세요. 네, 대충 이런 데 오시죠?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목련 같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억이 없지요? 네. 그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잖아. 그렇죠, 사대요. 진짜. 네, 그래요. 이런 칭찬이 여기 안 왔으면 아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시기 잘하셨다. 네. 약간 자, 우리 선생님 태양 같다는 소리를 따뜻하다, 적극적이다, 정열적이다 그런 말은 들었지만 태양에까지는 그래요, 맞아요. 네. 태양 같다는 소리를 와 세상에 태양하면 어쩜 진짜 좋죠? 어쩜 좋죠, 너무 좋죠. 네, 와 예, 이런 선생님
앞자리가 일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태양 같던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거잖아. 못 들어본 것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시기 너무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각하면서까지 귀를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웬일을 이런 네. 느낌의 네. 네. 이렇게 칭찬의 용어는 사실 휴머니튜드의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를 해서 칭찬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용어를 쓸 때 사람이 소름이 돋을 정도의 용어면 오래 기억이 난다. 왜냐면 아무 칭찬을 선생님 예뻐요, 생기 있고 발랄해 이런 칭찬 맨날 듣잖아요. 그런데 나팔꽃보다 이쁘다는 칭찬을 안 들어보잖아요. 선생님 앞으로 많이 듣겠지만 이제 뭐 2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거기 살았으니까 더 많이 듣겠지만 그런 용어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아마 그 기쁨이 몇십 배가 더 되거든요. 말을 해서 듣는 것도 기쁜데 선생님 태양 같은 얘기 해줄 때 너무 기쁘죠? 그죠? 선생님 목련이란 단어 쓰면서 이분한테 해줬을 때 마음이 되게 뿌듯하시잖아. 그런 소름이 돋는 감동을 휴머니튜드에서는 어르신들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까 목걸이 걸어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왜 목걸이를 뜨냐면 그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계속. 아유 어르신 뭐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스킨십 해주고 또 만나면 또 한 번 해주고 만나면 그거 또 한 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감동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벌떡이나 서고 목도를 뜨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다행히 오늘 앞서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보통 이거 하시면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앉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오늘은 절제가 다 되시는 거야. 한 단계가 스킨십이 남아있는 건데 그 스킨십은 요걸 지금 한 거를 하면서 마지막 접촉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요일날 스킨십은 또 요것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좋네요. 예고편을 남기는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해하면서 이 자리에 와주시면 되고 두 분은 안타깝게도 그거는 못 하시겠지만 자 사실은 오늘 선생님 성함이 문영이. 문영이. 네. 문영이. 네. 선생님 표창장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와. 표창장. 자, 문영이. 네. 누가 받을지 몰라서 제가 선생님들 이름을 다 알고 온 건 아니거든요. 자, 문영이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네, 표창장에 네, 여기 이렇게 서시면 자, 예, 표창장 말 한마디에 심쿵상 수상자 문영이 목소리는 기상캐스터처럼 맑았고 표현력은 시인보다 감성적이었으며 칭찬은 사탕보다 달콤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의 온기로 어르신들의 얼어붙는 감정을 해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24일 휴머니튜드 강사 김목수 드립니다. 오늘 24일 맞나요? 아니요. 아니, 20? 내가 왜 날짜 24일로 했지? 목요일 날. 목요일날 하는 걸 못했네? 미리 못 오실까봐. 그러네. 네, 그럼 미리 듣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별건 아니지만 부상입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 칭찬 용어를 제일 잘 써주신 분이라서.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아까 목욕했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태양 들어서 네, 좋으신 부분, 그쵸? 네, 하나가 남았는데, 우리 여기 한 팀 받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 네, 이렇게 휴머니튜드에서 바라보기 언어로 사실 선생님들이 사랑을 전해주는 기법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사랑을 전해주는 기법의 가장 기본 요소는요, 내 사랑이 차야 돼요. 내가 안에 사랑이 없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준다. 이거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휴머니튜드 강의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지금 행복한가? 사랑이 조금 충전됐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만큼만 충전하시면 돼요. 넘치게 하시면 막 안 되니까 요만큼만 다음 시간에 그만큼 더 충전하시고 마지막 갈 때는 한가득 그냥 진짜 활짝 핀 꽃처럼 사랑해서 막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전 완료가 되신 상태에서 끝날 때 나가시면 되거든요. 오늘 한 요만큼 됐을까요?
예. 네, 됐을까요? 네. 그러면 목요일날 나머지를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칭찬하기는 생각보다 엄청 이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비유해서 네, 엄청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진짜 감동을 해요. 아, 의도적으로. 네, 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도 칭찬은 그냥 좋긴 한데, 네. 그냥 칭찬이 있고, 막 닭살돋게 울리면 오는 칭찬이 닭살 돋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그냥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에게나. 일반인이나 아픈 사람이나 네, 네. 누구에게나. 오늘 집에 가서 만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쓰는 가정에 제일 가서. 가정에 아니 근데 확실하게